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주입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ITQ 한글과 ITQ 파워포인트 시험 보는 날이죠. 그리고 시험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강하게 되고 출석률, 출석 인정과제 잘 내주시고 있는데요. 우선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험표를 인쇄를 해서 갖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원서 접수 때문에 회원 가입했었던 사이트 아시죠? 자, 이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서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수험표 반드시 한 장 인쇄를 꼭 해주시고요. 수험표에 안내되어 있는 고사장 위치를 시험날 늦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고 좀 아무튼 입실 시간에 무리가 되지 않게 고사장과의 거리나 교통수단들 미리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장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 피해도 있고 대중교통이 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일찍 잡아서 고사장에 도착하는데 무리 없도록 위치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험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시에 시험을 보고 언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실 시간은 고사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고사장에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고사실에 여러분들 좌석이 다 좌석 번호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좌석에 딱 앉는 시간까지를 입실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제발 부탁드릴게요. 늦지 않게 잘 도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실 때 수험표와 신분증, 검정 볼펜 한 자루 정도는 챙겨서 시험날에 입실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시험이요. ITQ 한글 파워포인트 모두 제가 OT날 말씀드렸는데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그죠? 자, 이 60분이라는 시간 안에는 우리가 파일을 작성을 하겠죠. 그죠? 자, 파일 작성한 걸 당연히 저장을 누적해서 하겠죠. 그리고 그 저장한 거를 전송까지 마치는 시간이 시험 60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된 경로, 우리 경로가 어디였죠? 문서라는 폴더에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였고 저장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hwp 또는 수험번호 빼기 성명 pptx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문제에 대한 답안 파일은 문서의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 사진, 동영상들은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서 별도로 이미지나 동영상은 가져다가 쓰시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답안 파일을 문서 ITQ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잘 작성, 수시로 저장해서 수시 전송까지 마치는 게 60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금 잘 작성해서 저장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첨삭 받으려고 파일 보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친구들 거 보면 잘 작성해서 저장도 잘해서 예쁘게 잘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장도 잘 했으니까 오늘은 전송하는 방법까지 한 번 더 숙지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클래스룸에 지난주에 코어스 수험자 연습용 EXE 파일을 올려놓은 보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자, 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면 저는 바탕화면에다 다운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어스라고 해서 코어스 수험자 연습용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N으로 되어 있는 로고에 코어스 그냥 수험자용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이 아이콘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은 감독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감독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경로에 파일을 잘 저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감독위원 PC에 전송하는 방법은 시험 전에 문제 풀이하고 더불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된 파일이 나오지는 사실 않고요. 요거 다음 화면이 바로 먼저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 먼저 아래 한글과 우리가 한글 파워포인트 두 과목을 시험을 보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쇼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요. ITQ 아래 한글과 ITQ 한글 파워포인트라는 두 과목을 봅니다. 자, 일단 먼저 아래 한글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아래 한글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적겠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선 이 화면이 있지 않고요. 제가 이제 선택 버튼이라는 걸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이 시험장에 가면 있을 거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수험자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수험 번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수험 번호 8자리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자, 저는 2020 0805라고 해서 날짜 8자리를 일단 예를 들어서 적었어요. 수험 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죠. 수험 번호는 수험표에 잘 인쇄가 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구분 정상 시험자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더 수험 번호를 여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험 번호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성명, 그리고 무슨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수험표에 있는 좌석 번호가 나올 거고, 답안 폴더는 내 문서, 문서에 ITQ 폴더가 답안 폴더라고 안내가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확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창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얗게 락이 걸린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화면이긴 한데요. 시험장에 가면 락이 걸린 화면이 나와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 감독 선생님께서 시험지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건데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ITQ 시험은요. 같은 고사실, 같은 교시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동시에 여러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래 한글 시험을 보는 건지 한글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는 건지를 보고 배부 받으신 시험지를 보시면서 내가 받은 시험지, 우리 예를 들면 시험지 우리 기출문제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여기에 과목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을 보는지, 과목명 시험지 맞는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시험지 받아서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듣고 감독 선생님이 시험 시작하십시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풀리는 그 순간부터 60분이 카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시험 시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하는 거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그죠?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컨트롤 S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대화 상자를 불러오거나 또는 파일에 저장하기, Alt S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장하기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저장 경로는 우리 라이브러리에 가면 문서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고 시험장에 가면 알아서 ITQ 폴더가 미리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 시작함과 동시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성된 ITQ 폴더에 가서 뭐 다른 파일이 뭐가 있든지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저장 위치에 갔을 때 ITQ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아까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했던 수험 번호가 있겠죠? 수험 번호 빼기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 거죠. 자, 저장 경로는
ITQ 폴더가 저장 위치가 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중간 빼기 하이픈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죠.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F7번 키 눌러가지고, 그죠? F7번 키 눌러서 우리 10, 10, 11, 11, 10, 10으로 여백 바꾸는 거 하고 1번, 2번. 자, 여기서 넘어갈 때 Alt, Shift, Enter예요. 그죠? 자, 3번, 4번은 엔터 제가 조금 넉넉하게 쳐주세요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Alt, Shift, Enter를 해서 3쪽에서부터 머릿말부터 해서 여러분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시험을 보고 있으면 한 10분, 15분 정도가 지나면 감독 선생님께서 자,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감독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장을 하고 전송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작업을 하고 있다가 컨트롤 S 또는 Alt S를 눌러요. 그럼 여기 약간 동그라미 표시 생기면서 또는 여기 위에 저장하기 버튼을 그냥 여러 번 누적 눌러주는 거예요. 자, 저장을 눌러주고 지금 작업하고 있던 창을 잠깐 최소화해요. 빼기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려놓고요. 우측 상단에 항상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시험 치는 동안 계속. 그러면 보라색으로 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누르면 답안 전송을 누르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한 후에 전송하세요. 지금 전송하시겠습니까를 물어요. 우리 지금 작업 중인 파일 방금 저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송할 거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봤더니 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된 한글 HWP 파일이 존재에 있음이라고 이렇게 뜨면 나는 제대로 된 경로에 제대로 된 파일명을 가지고 저장을 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답안 전송 버튼을 딱 눌러주면 답안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작성을 하고 저장한 파일이 감독위원 PC에 전송이 되어 있어요. 성공이라고 뜨면. 그러면 이 창을 닫기를 하고 다시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서 최소화해놨던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서 또 막 열심히 작업을 하겠죠. 그죠? 또 막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이제 또 지난 거예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됐다. 그럼 감독 선생님이 계속 시간도 알려주실 거고 저장 전송하십시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판단하에 한 이쯤 되면 저장 전송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저장 버튼을 항상 수시로 눌러서 화면 최소화하고요. 답안 전송을 언제든지 여러 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전송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전송을 한 번 더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방금 전송한 파일이 지금 또 보내려는 파일하고 용량이 똑같다. 너 혹시 작업 더 하긴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겠죠? 방금 내가 보낸 거를 한 번 더 보내니까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전송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작업을 더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보내는 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보낸 파일하고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한글에서 하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눌러서 전송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 존재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뜨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저장 위치가 틀렸거나 저장할 때 본인 이름을 틀리게 적는 경우는 없으니까 수험 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존재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뜨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한글 프로그램에 가셔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꼭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확인을 하셔서 뭘 먼저 확인해 주시냐면 저장 위치가 ITQ가 맞는지 확인 꼭 먼저 해주시고 위치가 맞으면
파일 이름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바꿔주신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가서 존재 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전송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 지금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처럼 전송이라는 작업도 좀 같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리뷰하면서요.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스스로 답안 체킹해보는 방법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작성하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데 무리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